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어저께는 전북대에서 저희 동성애에서 강의하고 요게 맞나? 아이고 오늘 작품이야. 대략적으로 맞죠? 네, 광각으로 해야 제가 이 가까운 데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각으로 오니까 멀리서 촬영하려면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크게 지르려니까 주변에 좀 피해도 끼치고 해서 제가 광각으로 일부러 해요. 그걸 좀 약간 고려해 주세요. 약간 좀 광각으로 잡고 일부러 제가 또 풍경을 좀 비주얼 있게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원래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너무 강의가 길어지고 늦게 좀 집에서 나가가지고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10시에 나왔어요. 자, 오늘의 주제 지금 아마 이거 주식 제가 통찰 강의를 오랫동안 안 올렸는데 계속 주식 통찰 강의 좀 올려달라고 요청이 와서 해야 할 때가 같아.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고채가 어떻게요? 10년 만기 국고채가 어떻게요? 지금 약 4.9%인데 그냥 5%예요. 5%의 금리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 다른 저기 산책하는 분들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기 뭐냐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생각을 해봐. 한국은행이 어떻게요? 돈을 빌려줘요. 은행한테. 쉽게 말 한국은행 즉 3.5% 기준금리가 뭐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대요. 돈을 찍어대요. 그럼 그 돈을 갖다가 뭐 어디다 쓸까요? 안 쓰죠.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빌려줘요. 자, 누구한테 빌려줘요? 예전에 다 강의했어요. 이제 안 들으신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시중은행한테 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1금융권 5대 은행이라고 좀 하죠. 5대 은행들한테 대부분 빌려줘요. 왜 다른 은행은 안 빌려줘요? 신용이 없으니까. 다른 은행이 빌려줬다가 뛴 적이 많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준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용도가 망하지 않을 은행한테 빌려줘. 신용도가 높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5대 은행이에요. 얘네들한테 빌려줘요. 제 1금융권에 대한.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3.5% 금리로 한국은행한테 빌려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빌려줘요. 그럼 여러분 요즘 저기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6% 가까이 돼요. 어지간하면. 거의 6% 가까이 돼요. 그러면 3.5 쉽게 말해서 3.5%에서 일반 제가 주 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도 5등 차죠.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3.5%로 돈을 빌려와서 얘들 은행이니까 돈 장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누구한테 빌려주겠죠. 여러분들한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약 6%에 지금 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2.5%의 예대 마진이라는 게 남죠. 수익이 2.5%가 남죠. 여러분들 6%에 그걸 사가니까 3.5%에다 한국은행에다 이자를 줘요. 이 개념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요. 왜 돈의 흐름은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에서 다 최초에 다 중앙은행에서 나와요. 모두 돈은. 왜 각국 중앙은행들 돈을 찍어대니까. 너무 당연하죠. 자, 내가 국민은행이야, 내 은행이야. 자, 굉장히 설명을 쉽게 할게요. 피부에 확실히 와닿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파트 담보를 해서 6%로 대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상환을 해요. 그죠? 6% 이자를 내. 국민은행에다가. 제가 국민은행을 쓰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예로 든 거야. 그리고 6%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빌려온 한국은행부터 3.5%를 줘. 그리고 3.5%에서 6%를 빼면 2.5% 남죠. 2.5% 누가 먹어요? 국민은행이 먹어요. 이걸 일명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왜 강조해서 설명하는지 다시 해야 돼요. 야, 모든 거는
어차피 은행도 그렇고 기업도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를 하고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이익을 위해서. 머니. 너무 당연하죠. 자, 은행이 돈 장사꾼이에요. 돈 장사꾼은 뭐예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자 장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대 마진을 최대한 챙기는 게 장땡이야.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너무 당연한 거를 이거를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뭐 이상한 것들만 그렇게 가르쳤어. 생활에 저기 별 필요도 없는데. 자, 이거를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국민이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파요. 예전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거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예전에 누누이 그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교육이나 이런 저기 그 기본 교육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런 거 가르친 사람 있나요? 안 가르치죠. 저 때도 안 가르쳤어요. 지금은 더 안 가르쳐. 오히려 예전에는 기초적인 거는 가르쳤어. 요즘은 기초적인 것도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수학 뭐 저기 고차원 방식이나 뭐 이런 거나 저거고 영어 막 저기 그런 거 뭐 저기 단어 외우고 뭐 그런 거나 하지. 시잘데기가 없는 거. 나중에 한국어로 다 이제 저기 대한민국 말이 이제 전 세계 통용어가 될 건데 시잘데기 없는 것만 가르쳐. 자, 이거를 왜 저거 하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데 각국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자, 이런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런 터득하는 방법을 마치 내가 물 위에 있으면 물에서 헤엄을 칠 줄 알아야 살아남죠. 물 속에 있으면. 자,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기본적인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금융을 모른다는 건 마치 바다에다가 사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수영도 안 가르치고 거기서 헤엄쳐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가 물고기인가? 태어나자마자 뭐 저거게? 이건 자본주의에서 기초 교육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죠, 이거. 특히 대한민국은 더 안 가르쳐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데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마치 물속에 빠지면 기본적으로 개 헤엄이라도 칠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가르쳐 놓고 물에다 빠뜨리는데 어떻게 해요? 수영도 나도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을 바다에다 빠뜨리고 어떻게 해요? 태평양 한가운데다 빠뜨리고 어떻게 알아서 살아나오래.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자, 자본주의에 살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 이 자본주의란 바다에 위에서 막만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헤엄쳐서 나와야 돼요. 자, 그 헤엄치는 기술이 뭐예요? 금융기술이에요. 이 자본주의란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헤엄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 기술이 뭐예요? 금융기술이에요. 자, 이런 기초적인 금융기술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국민이 무식해야지 국민이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발언권에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이걸 안 가르칩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예전 TV에 나와서 경제학자들이 얘기 많이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이거 가르쳐야 한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자본주의에서는 이거는 필수 사항이라고 이거 가르쳐야 한다. 금융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거 안 가르치자고 딱 물어보니까 아나운서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국민이 똑똑해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어떻게 학교 교육에다 어떻게 이걸 반영을 안 시켜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자, 북한은 교육이 뭐예요? 김일성 수령동지, 김정일 수령동지를 충성하는 뭐 김일성 수령동지께서 저기 저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적군을 펼쳤습니다. 뭐 이런 거라 가르쳐. 그것도 역사라고. 자, 이게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정치인들 입김이 들어가면 정치인들 입맛에 맞게끔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래서 대중이 깨야 돼. 대중은 깨우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제일 기초적인 게 초중고등학교 기초교육이 먼저 깨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자, 이 자본주의 바다에 어떻게 해요? 수영도 못하는 나를 갖다가 던져놓고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바다에 거기서 헤엄쳐서 알아서 살으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금융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기 쉽게 말하면 사칙 연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금융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근데 안 시켜. 왜?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어떻게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파져.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몇 번의 그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바뀌어요. 왜?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이게 저거니까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제 머리를 많이 이게 저기 누구 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다 그냥 알만한 사람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미네르바라는 양반이 예전에 한때 계속 낚시를 보내네. 그러네요. 낚시를 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교육이 약간 진짜 이게 완전히 노동자 교육으로 바뀌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왜 그냥 미네르바 이 양반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요. 한번 이명박 대통령. 자, 이거 한번 자료를 찾으셨어요. 미네르바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 양반이 잘.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제 거시경제 스승이 이 미네르바라고 제가 딱 이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양반이에요. 기존에 있던 학문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새로운 그 길을 만들어낸 양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미네르가 말한 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졌죠. 요즘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게 좀 미네르바한테 많이 배워서. 자꾸죠. 근데 이 양반이 좀 곤지가 있어가지고 협상을 할 줄을 몰라.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네랄을 보냈을 때 얘가 인재를 하고 알아보고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얘가 꼰지를 부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좀 빠가서 그래. 좀 약간 천재들이 꼰지 기질이 있어. 약간 유도리가 있었는데 천재들이 꼰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얘는 대단한 애다 알고 어떻게 해요? 근데 만드기 이 양반이 얘 대단한 애다고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당시에 미네르바 어떻게 해요? 거부를 해요. 그리고 미네르바가 자기 막 헐려가지고 나중에 이명박 그 정권을 갖다 막 이거를 좀 비판하는 걸 마련하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했냐 예전에 경제 대통령의 아이콘을 타고 대통령을 올라오는 양반인데 경제를 개판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정확히 꼬집어내는 게 미네르바 싹 꼬집어내요. 자료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저니까 얘가 미네르바 같은 애들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가 아파. 겁나 똑똑하잖아.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교육이 어떻게 되냐? 제2의 미네르바 같은 애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교육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이전부터 이런 금융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명박 대통령 제가 얘기한 거 아니라 교육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명박 대통령부터 교육이 망가진다고 해요. 왜?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전에는 이게 교육을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어떻게 되냐? 너네 돈 잘 벌어주고 일 잘해주는 노동자를 배출해주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취업 잘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이명박 대통령. 네, 미네르바 때문에 그래. 미네르바가 원체 똑똑해가지고 자기는 경제 대통령 아이콘으로 올라왔는데 경제에 대해서 아무도 족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미네르바가 쫙쫙쫙 꼬집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파 안 아파? 씨발 미네르바 막 꾸짖잖아. 내가 경제 대통령인데 경제 대통령이 안 된다고 막 꾸짖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참모진들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한 게 국민이 똑똑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자 교육으로 이게 바뀌어요. 옆으로 했네요. 이동을 할게요. 약간 사진을 촬영하면 고도량을 이걸 계산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